매주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불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행복가족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도 함께 나눠보는 담마 테라피. 이 시간을 늘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 춘천 봉덕사의 범준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찌나 든든한지 또 네. 주위에서 또 반응들이 많이 와서 덩달아 좋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소통만 잘해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저 사람은 왜 도무지 설득이 안 될까? 이렇게 대화가 겉돌기만 하는 느낌인데 우리는 일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소통과 관련된 장벽에 부딪히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님과 함께 이 대화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스님, 이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루에도 무심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지만 말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때때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나의 말이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고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이 행복과 만족, 평온과 자유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니면 걱정, 근심, 절망과 분노,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말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말이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앞으로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되네요, 스님.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 죽겠네 라고 말할 때 각각 어떤 마음이 드는지요? 네. 대화를 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긍정적인 말, 일상적인 말도 때와 기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물며 부정적인 말은 어떻겠습니까? 대화를 할 때는 이와 같은 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대화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지혜가 필요한 건데요. 상대의 말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논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 상대도 편하고 나도 그만큼 편해지는데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좀 피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자기가 아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사람들 간의 많은 갈등을 들여다보면 진실을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말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추측과 가장이 들어가지 않은 진실한 말만 해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화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투로 말한다면 상대로부터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관계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그 상대방을 좀 비난하고 막 공격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면 나 역시도 좀 이렇게 지치고 마음이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네.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비교당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개인의 고유한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삶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도록 하세요. 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은 그 자리에서 듣고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제3자에게 말을 전달했을 때 잘못 오해가 생겨 화합을 깨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00이면 100사람 다 자신의 업식에 따라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게 원래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에 더더욱 말을 신중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부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셨던 그 대화의 원칙, 부처님의 대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부처님께서는 대화를 할 때 5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적절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며 부드러운 말을 써야 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며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근기에 따라 알맞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듣는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해서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게 뱉었던 말로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심코 했던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우리 스님의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말 한마디에 담긴 씨앗은 보지 못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씨앗이 담긴 말인지 고통의 씨앗이 담긴 말인지 그 씨앗이 자라 어떤 꽃을 피우게 될지 모른 채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스스로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분신과도 같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자주 하는 생각들, 세상을 보는 관점, 느낌들이 말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나의 내면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을 때 고통을 덜고 싶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보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롭지 못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차라리 고귀한 침묵을 지키도록 하세요. 바른 말의 수행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8가지 바른 길 중 하나입니다. 세상을 향한 자비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향기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네, 지친 마음을 토닥토닥 어루만져주는 단마 테라피. 앞으로도 이 시간 우리 범준 스님에게 털어놓고 싶은 고민 혹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춘천 불교방송국 행복한 오후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범준 스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